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광주광역시에 있는 에이바 헤어라는 미용실 원장님이 직접 쓰신 블로그 글입니다. 미용실 직원분들이랑 같이 그 근처 요양원에 정기적으로 가셔서 어르신들 머리 손질해드리는 봉사활동, 그 경험담이 담겨 있어요. 아, 네. 그 미용 봉사 이야기군요. 참 따뜻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순히 뭐 머리카락 자르는 걸 넘어서 이 활동이 참여하는 분들이나 또 어르신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작지만 좀 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했던 것들, 또 관계 맺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 나눔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이바에어 광주 신창점의 룩스 원장님이 쓰신 글인데요. 이 봉사활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글을 보면 매달 베델타운이라는 양로원에서 미용 봉사를 하신다고 소개가 되어 있어요. 광주에 양로원이 딱 두 곳 있는데 그중 한 곳이라고 하고요. 아, 그렇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원장님도 이번에 처음 아셨다면서 요양원이랑 요양병원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주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게 좀 헷갈릴 수 있죠. 네, 베델타운 요양원은 주로 이제 거동이 좀 가능하시거나 아니면 가족과 같이 지내기 좀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신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이 많은 요양병원과는 좀 다른 거네요. 네, 그런 뉘앙스죠. 어르신들이 비교적 좀 활동적이시라는 거.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봉사 현장 분위기에도 그게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도 어르신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멋쟁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그 배경,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원장님 개인의 오랜 다짐이었다는 거예요. 다짐이요? 어떤 다짐이었을까요? 그래 보면 보통 미용계에서는 경력이 좀 적은 디자이너나 스태프분들이 봉사를 많이 가는 편이래요. 뭐 기술 연습 삼아 가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좀 더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원장님은 반대로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때 꼭 봉사를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리를 잡고 나서 하겠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여유가 생겨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원장님 말씀이 뭐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좋지만 자신들이 가진 재능, 그러니까 이 미용 기술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미소를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기술로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만드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두신 거죠. 이건 그냥 봉사해야지 하는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 내 일을 통해서 사회랑 좀 연결되고 싶다 이런 내적인 동기가 강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네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자리를 잡고 하겠다는 건 아마 더 안정적인 상태에서 더 꾸준하게 진심으로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럼 실제 봉사 현장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글에 꽤 자세히 나와 있죠. 네, 맞아요.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상태나 뭐 원하시는 걸 되게 세심하게 파악하시더라고요. 두피가 좀 예민하신 분, 아니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져서 힘이 없는 분, 또 옆머리가 유난히 뜨는 분, 이런 개인적인 특징들을 다 고려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이야, 정말 꼼꼼하게 보시네요. 심지어 어떤 어르신은 뒷머리를 뒷장구처럼 동그랗게 해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스타일 요청까지 하셨대요. 뒷장구요? 네, 이런 요청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분위기가 편안하고 좀 신뢰가 쌓였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뒷장구 요청은 단순히 머리 모양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봉사자들이 이런 걸 세심하게 듣고 맞춰주려고 한다는 건 어르신들을 그냥 봉사 대상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존중받아야 할 개인으로 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또 이전 봉사자들에 대한 어르신들 말씀도 좀 인상 깊었어요. 어떤 말씀이요? 예전에 미용 봉사 오시는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막 자르고 가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 제약이나 뭐 효율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우셨겠네요. 네. 근데 에이바 헤어팀은 다르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단정하게 해드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손질이 편하도록 디자인한다는 거예요. 손질의 편의성. 네. 집에서 그냥 머리 감고 말리기만 해도 어느 정도 스타일이 유지될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서 커트를 해드린다고요. 야,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단순 기술 제공이 아니라 진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미용실에서 딱 나왔을 때만 예쁜 게 아니라 어르신들 실제 생활에서 편하고 만족스러운 스타일을 만들어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기술도 좋아야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 그 깊은 이해가 꼭 필요한 거거든요. 매달 셋째 주에 가셔서 30분 정도 머리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 인원을 매번 이렇게 세심하게 대한다는 건 진짜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요. 그만큼 봉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는 거겠죠. 현장 분위기도 뭐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다고 해요. 봉사자들이 도착하면 어르신들이 막 박수까지 쳐주시면서 반겨주시고. 와, 박수가죠? 네. 그리고 커트 끝나고 티타임 후에 사회복지사님께 부탁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뽕짝 있잖아요. 신나는 트로트. 아, 네네. 그거 틀어놓고 다 같이 노래도 부르고 하신대요. 이건 뭐 봉사라기보다 같이 즐기는 작은 축제 같은 느낌. 맞아요. 봉사가 너무 의무감이나 부담감으로만 느껴지면 지속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즐겁고 활기찬 교류장이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 속에서도 봉사자분들 표정이 정말 밝아요. 네. 어르신들 반응도 뭐 아이고 이뻐졌네 고마워 이런 말씀이나 전문가들 덕분에 너무 멋져졌습니다. 악수 한번 청해도 될까요? 이런 감사 인사를 들으면 오히려 봉사자들이 더 큰 위로랑 힘을 얻고 돌아온다. 이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기술이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네. 이런 감정들이요. 맞아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헬퍼스 하이
라고 하잖아요. 남을 돕는 행위 자체가 주는 어떤 행복감, 만족감. 아, 헬퍼스 하이? 네, 돕는 행위가 뇌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런 긍정적인 감정적 보상이 봉사를 계속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죠. 그렇군요. 에이버 헤어팀은 단순히 좋은 일 한다는 만족감을 넘어서 내 전문성으로 다른 사람과 깊이 연결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감사나 미소 같은 즉각적인 긍정적 피드백을 받으니까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단순한 자기 만족이 아니라 정말 상호 존중하고 교감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원장님이 미용이라는 일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셨다고 하죠. 기술 너머의 가치를 보게 된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한 88세 어르신과의 대화가 원장님 마음에 크게 남으신 것 같아요. 88세요. 어떤 대화였는데요? 그 어르신께서 그러셨대요.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살지 마. 좀 놀러도 다니고 즐기면서 살아. 세월이 너무 빨리 가서 아들 둘 키우고 나니 벌써 여기 들어와 있네. 라고요. 아, 지금 40대인 원장님께는 이 말이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정말 삶의 선배가 건네는 진심 어린 조언처럼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도 뭉클했다고 표현하셨더라고요. 뭉클했겠다, 정말. 88세신데도 팔팔한 88세라면서 웃으셨다는 그 어르신 모습이 상상이 돼요. 그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감성이 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마음, 또 지금 자신의 상황을 유머로 받아들이는 어떤 여유, 그리고 어쩌면 좀 더 젊은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삶의 지혜나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들도요. 네. 중요한 건 이 대화가 그냥 안부 인사가 아니라 세대 간의 진솔한 소통, 그리고 인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순간이 되었다는 거죠. 봉사활동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깊은 만남을 주기도 하는구나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장님이 진짜 미용이 뭘까 다시 생각하게 되셨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겉으로 예쁘고 멋지게 만드는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쏟는 관심과 정성, 그 자체라는 걸 봉사를 통해 매번 깨닫는다고요. 맞습니다. 이거 비단 미용뿐 아니라 사람 대하는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 아닐까요? 물론이죠. 관심과 정성이라는 건 결국 상대방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에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잖아요. 기술은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도구일 수 있지만 마음이 빠진 기술은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하는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런 정서적인 교감이 정말 중요하고요. 네. 에이바 헤어팀이 어르신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작은 요구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모습 자체가 바로 그 관심과 정성을 실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이바 헤어는 앞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겠다 이런 다짐을 글 마지막에 밝히고 있어요. 기술을 넘어 사랑을 담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도를 높이는 미용을 계속하겠다 이런 포부인데 작은 커트 하나에 웃음꽃이 피는 순간들이 이 길을 걷는 이유다. 이 문장에서 진심이 느껴져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활동이 베틀타운 한 곳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좀 주목해 볼 만해요. 아, 또 다른 곳에서도 하시나요? 네. 글 마지막에 덧붙인 정도를 보니까 고창에 있는 노인복지센터하고 또 광주 신창동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 미용봉사를 꾸준히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와, 정말 꾸준히 하시네요. 그렇죠. 에이바 헤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여러 지역사회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작은 미용실에서 시작된 좋은 영향력이 점점 넓어지는 모습이에요. 이런 활동이 그럼 미용실 내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팀워크라든지 직원분들 직업 만족도 같은 거요. 그래,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그럴까요? 네. 우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그 과정 자체가 팀원들 사이에 유대감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기술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인다는 경험, 이게 직원들한테는 정말 큰 보람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돈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네요. 맞아요. 단순한 월급이나 근무 조건 이상의 어떤 내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물론 이게 뭐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여야 하고 또 미용실 차원에서 시간 배려나 재료 지원 같은 그런 지원 시스템이 잘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근데 블로그 글 분위기를 보면 그런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블로그 글 하나였는데 그 안에 참 봉사의 의미, 세대 간의 교감, 또 직업의 가치, 공동체 기여 생각해 볼 거리가 정말 많았네요. 네, 맞아요. 정리해보면 이 글은 에이바 헤어라는 한 미용실의 봉사 기록이지만 그걸 넘어서 재능 기부가 개인에게는 성찰과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공동체에는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만드는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 같아요. 특히 그 기술적인 행위, 커트라는 행위에 관심과 정성이라는 마음을 더했을 때 그 가치가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88세 어르신의 조언, 너무 힘들게 바쁘게 살지 말고 즐기면서 살아. 이 메시지는 비단 40대 원장님뿐 아니라 오늘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같기도 하고요. 혹시 여러분도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주변의 소중한 것들, 또 삶의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내 전문성이나 재능을 꼭 돈 버는 일에만 써야 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게 뭐 그림이든 글쓰기든 악기 연주든 아니면 오늘 이야기처럼 미용 기술이든 간에요. 내 재능으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의미의 풍요로움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에이바 헤러 이야기를 통해서 봉사라는 행위가 주는 여러 겹의 의미와 가치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 같은 게 있을까요? 이 블로그 글 너머의 이야기요? 글쎄요. 이런 아름다운 봉사활동이 계속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속 가능성 문제네요. 네. 개인의 좋은 마음이나 열정만으로는 사실 길게 가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지역사회나 뭐 관련 기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활동을 좀 격려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같은 외부 요인들은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마음을 담은 서비스의 가치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더 인정하고 또 확산시킬 수 있을지 이런 고민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개인의 선한 의지가 지속적인 시스템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성이나 마음의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존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